영안복지재단과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사랑섬김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주 완산교회가 창립 100주년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뜻깊은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찬송가 581장 작곡가 신용순 교수가 시편 악보집을 출간했습니다. 여성들의 강인한 삶을 격려하는 2025 여성 컨퍼런스가 미국 뉴저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267대 교황 선출의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영안복지재단과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어버이날 효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무대부터 시중가보다 30% 이상 저렴한 바자회까지 어르신들은 가슴 벅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문턱을 들어서는 어르신들. 한 송이 카네이션에 웃음꽃이 피어나며 적적하게 맞은 어버이날을 채웁니다. 너무 좋죠. 지금 자식들도 안 달아주는데 이렇게 달아주면 너무 좋죠. 복지관에서 이런 행사도 하고 또 영안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저희는 너무 행복하지요. 영안복지재단과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의 공동주최로 열린 어버이날 효큰 잔치는 올해로 17회를 맞았습니다. 중랑구 지역 어르신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스터트롯2에 출연한 가수 하태하 씨의 공연을 비롯해 효행자녀 표창과 구순 어르신 선물 전달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영안복지재단 양병희 이사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10대 강대국이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나라를 뺏기고 전쟁의 폐허가 됐던 우리 민족을 짧은 역사 속에서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드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현대사를 일으킨 주역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 정말 고맙습니다. 또 지역 내 효행 가정과 3대 동거 가족, 다자녀 가정에 대한 표창과 격려금도 전달됐습니다. 기념식 이후 마련된 행복 나눔 바자회에선 어르신들을 위한 식료품과 의류, 생활 잡화 등을 시중 가격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 같은 사랑 나눔 현장을 계기로 교회에 나갈 결심까지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이제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먹고 사는데 노인 일자리 다니고 여기 복지사님이 우리 집에 방문을 하시니까 그거를 행사에 있으니까 작년에는 왔는데 국수도 못 먹고 갔어. 또 자녀들의 빈자리를 채워준 주최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 좋고요. 아주 트로트가 짱이었습니다. 노래한 것도 신나고 음식을 먹는 것도 신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5월) 가정의 달. 사랑과 정성으로 채워진 봉사자들의 섬김이 자녀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전주 완산교회에서도 훈훈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경로잔치가 개최됐는데요.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현장을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완산교회가 어버이날과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따뜻한 경로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8일 전주 완산교회 본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잔치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난양 관현악단의 국악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리랑 합주로 시작된 무대는 최진사댁 셋째 딸과 독도아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익숙한 선율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통의 멋과 서정이 깃든 무대는 큰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화합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선을 끈 건 시니어 모델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꾸민 참여형 패션쇼였습니다. 무대 위를 당당히 걷는 이들의 발걸음에는 활기와 자긍심이 느껴졌고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마음껏 웃으며 젊은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행사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너무 어르신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좀 뭐랄까 좀 다른 데하고 다르고 또 많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것 같았어요. 매년 교회에서 이런 행사할 때마다 많이 참여하고 또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이후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전주 완상교회 유병근 목사는 교회는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회가 지역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저는 플랫폼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은 연결해주는 공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인들만 출입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한편 전주 완상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독거노인 섬김, 초청잔치, 음악회,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연합 행사로 지역 이웃과의 따뜻한 동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김승균입니다. 애국의 의미가 담긴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의 작곡가 신영순 교수가 최근 시편 악보집을 출간했는데요. 다윗의 노래인 시편을 합창과 관현악을 통해 표현한 신영순 작곡가를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찬송가의 작곡가인 신영순 교수가 최근 시편 악보집 3권을 출간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16편의 합창곡과 관현악곡을 담아내고 19편의 실내악곡은 시와 아가 어화둥둥이라는 제목으로 태어났습니다. 종교음악과 국악 등 다양한 음악 관련 학위를 섭렵한 신 교수는 동서양 악기들의 앙상블을 통해 글로만 전해져 온 시편을 음악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신 교수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들어간 악보집이지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번에 따끈따끈한 시편 악보집을 3종류를 발간하게 되어서 저로서는 참 기쁨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 의무를 한 부분이다. 신 교수는 그동안 찬송뿐 아니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메인 축제음악 허황우를 작곡하는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쳐왔고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음악에 바쳐온 신 교수는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 시편 전편을 작곡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약사로 인한 수익금을 거의 시편 작곡에 쏟아 부으셨어요. 그런데 건강하고 온유한 남편이 3년 전 세상을 떠나면서 제게 이 시편 전편을 작곡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제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실천하는 일, 이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다윗의 찬양이 담긴 시편을 작곡하는 신 교수에게 찬양은 선택이 아닌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찬양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찬양은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찬양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 작곡가이자 약사이기도 한 신 교수는 성경 말씀에 곡을 붙여 영혼의 병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매년 10편의 시편을 합창과 관현악으로 작곡해 발표할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여성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더 강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여성 컨퍼런스는 다양한 분야의 한인 여성 리더들이 강사로 나서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보도에 김은교 PD입니다. 더 강하게라는 주제로 지난 5월 3일 토요일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2025 여성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김광희 뉴욕 가정상담소 설립자를 비롯해 정정숙 패밀리터치 원장, 제이미경 AWCA 총장 등 총 6명의 강사가 연단에 올라 건강한 여성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의 문을 연 김광희 뉴욕 가정상담소 설립자는 여성이 자신을 먼저 잘 돌보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가 참석자들에게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을 되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정정숙 패밀리터치 원장은 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다고 고백해 깊은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스트롱거라는 주제에 걸맞게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강인해질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다채로운 강연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컨퍼런스 주최 측은 이번 컨퍼런스가 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힘이 되고 더욱 주체적이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이 어떤 문화적인 장벽 또 내적인 압박 그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소명에 이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과 또 배움의 장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번 2025 여성 컨퍼런스는 참여한 여성들에게 내면의 힘을 키우고 서로 지지하며 더욱 강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북돋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저지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제267대 교황으로 빈민가에서 20년간 사목 활동을 한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선출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9일 새 교황 선출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NCCK는 첫 연설에서 세계의 모든 사람을 평화 속의 하나로 모으는 평화의 메시지를 내신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세계 카톨릭 교회가 더욱 공고히 이웃과 주변부를 돌보며 모두를 위한 교회, 모두를 포용하는 교회로서 하늘과 세상을 잇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임 교황은 2027년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요한 바오로 2세와 프란시스코 이후 한국에 오는 역대 세 번째 교황이 됩니다. 교황의 방한이 예견된 것은 프란시스코 교황이 2027년 세계 청년대회 개최지를 서울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한세대학교가 오는 29일 현대사회와 절대긍정의 영성을 주제로 제1회 한세국제신학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부설 영산글로벌신학연구소와 세계교회 성장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전 세계 복음주의 석학들과 한국 오순절 신학자 1,200여 명이 함께 모여 희망의 신학과 실천적 영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순절 신학이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한국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상징적인 비중이 있는데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 같아서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이제는 조금 전진을 하기 위한 그런 발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포지엄은 오전 10시 30분 한세대학교 본관에서 이영훈 목사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어 벨리 마띠 켈케이넨 박사, 솔로몬 왕 박사, 한사물 박사 등이 발제하며
백충현, 최성훈, 조현진 박사의 논찬이 이어집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교단과 사회에 헌신한 평신도 3명에게 자랑스러운 성결인상을 시상했습니다. 수상자인 동안교회 김진반 원로장로는 말라위와 베트남 등에서 교육, 선교와 사회봉사에 헌신했으며 대전 태평교회 이수민 장로는 시각장애를 딛고 과학계와 장학사업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용교회 류복희 권사는 전통 화해 문화 확산과 민간 선교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기성총회는 성결교회 위상을 높인 평신도 지도자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이 상을 시상했고 올해까지 총 10명이 선정됐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오는 10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와 배우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원 직업 만족도와 능력이 선진국 중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균관대 넥스트 365 사회분석연구단과 교육데이터 분석학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22년과 2023년 진행한 2주기 국제성인 역량조사에서 국가별 교원 능력 자료를 별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 교원의 언어 능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 해결력은 OECD 회원국 중 분석 대상 16개국 가운데 각각 9위, 10위, 12위에 그쳤습니다. 직업 만족도는 OECD 15개국 중 12위에 머물렀습니다. 정부가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 중 12조 원의 70%를 오는 7월까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필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주민 생활안정지원금과 재난폐기물 처리 비용은 이달 안에 전액 교부할 예정입니다. 집 안에서 생활하다 밤에만 활동하는 은둔형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고립 은둔 청년의 비율은 5.2%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 수치인 2.4%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외부 관계 단절에 그치지 않고 가정폭력까지 발생하는 등 은둔형 청년이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원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7일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4.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9일 예정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만큼 양국의 금리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패권주의에 맞서 러시아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두 정상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회담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적 괴롭힘에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특별한 책임을 짊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 이후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이날부터 국경에 연방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원입니다. 내일은 중부를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며 쌀쌀하겠는데요. 다음 주 초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7도, 부산 19도, 대구 20도, 제주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기독교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을 전했습니다. 교회들은 예배와 나눔을 통해 부모 세대의 헌신을 기리고 신앙 안에서의 효실천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전통뿐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